안녕하세요. 잘 나이 들어가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장경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잘 나이 들어가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 주위에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계실까요? 저는 시니어 미래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인터뷰해 봤는데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뵈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시더라고요. 그 존중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첫 번째,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하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말을 하기가 쉬운데요. 제가 만난 어르신들은 저같이 조금 나이가 어린 사람의 얘기를 들으실 때도 한 번도 중간에 말을 끊거나 또 함부로 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잘 경청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꼭 해야 할 말만 하시더라고요. 물론 거친 말은 안 하시죠. 늘 말씀을 부드럽게 하시고요. 그리고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의 말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혹시 이곳에 없는 사람의 말을 하게 될 때는 단점이나 험담이 아니라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말을 듣다 보면요. 신뢰감이 생겨요. 우리는 존중받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또 이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또 어리다고 이렇게 반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요. 늘 존댓말을 해주시고 경어를 사용해 주시고 그런 거를 볼 때 나이가 나보다 어리다고 하여서 함부로 말을 놓거나 반말을 하면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말부터 이렇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잘 들어주고 또 칭찬을 말을 해주고 이러면 어떨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겸손하시고요. 상대를 배려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같이 식당에 간다거나 카페에 간다거나 이러면 메뉴를 선택할 때도요. 보통 이제 어르신 먼저 고르세요. 연장자에게 먼저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난 어르신들을 보면 장 박사님 뭘 드시고 싶으세요? 먼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선택할 것을 또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내가 먼저 말해야지, 먼저 선택해야지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시면서 이렇게 선택하게 하시는 것도 참 어른으로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어르신들은요, 식사 후에도 먼저 지갑을 열어서 계산을 먼저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몇 번은 어린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항상 얻어먹기보다는 먼저 계산하려고 애쓰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배울 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비싼 밥이 아니더라도 먼저 이렇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이렇게 우리가 들고 날 때도요. 어른이라고 해서 당연히 누가 열어주기를 바라고 먼저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약한 사람을 먼저 배려를 하면 어떨까요? 가령 나이가 어린 사람, 어린 아이들, 또 휠체어를 이렇게 끌고 가는 분들,
또 나이 많으신 분들, 또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가시면 먼저 가시도록 이렇게 문을 잡아준다던가 이렇게 기다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겸손하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을 뵈면 참 존경스럽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늘 배우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늘 책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분들이 평생 살아오신 그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인문학적 지식이나 문화예술 이런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계속 읽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를 만날 때는 장 박사, 내가 지난주에 이런 책을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선물로 이렇게 던져주시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다양한 책을 읽어두시면 우리가 만났을 때에 대화의 주제가 막힘이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분은 연로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오히려 질문도 드리고 오히려 조언도 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지혜를 구하고 방법도 또 이렇게 의논을 해서 오히려 멘토의 역할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냥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가까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면 어떨까요? 제가 예술의 전당이나 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또 이런 곳에 가보면 요즘은 시니어들이 많이 오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미술 전시나 음악 이렇게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가시면요, 마음이 굉장히 상상력도 생기고요, 너그러워지고요, 삶에 윤기가 생겨요. 풍성해져요. 돈이 많다고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서 삶이 여유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문화예술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삶의 어떤 그 수준을 이렇게 높여준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미술 전시회를 간다던가 또 공연을 본다던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삶의 또 교양이 또 늘어나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풍요로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섯 번째는요,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삶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제가 만났던 어른들은요, 얼마간의 어떤 재산을 이미 사회에 많이 기부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내가 다녔던 중학교에, 내가 다녔던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은 분도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어린이재단에서 이렇게 많이 요즘은 기부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열악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또 거기에 나서서 기부를 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또 특강을 하시거나 지금도 이렇게 강연을 하시면 그 강연료를 또 많이 기부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내 가진 것들을 나만 쓰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부터 살아있을 때부터 어려운 곳에, 마음이 닿는 곳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이 정말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뵈면요, 첫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요. 그분들의 모습을 뵙기만 해도 존경이 돼서
좋아요, 그냥. 그래서 또 만나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년의 모습이 주위에 사람이 없다, 만날 사람이 없다, 갈 곳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존경받는 어른, 정말 그런 모습이 된다면 젊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지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신가요? 예. 오늘은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